마.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야, 네가 꼴등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모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 다모 되겠다고 일부러 꼴찌한 거냐 그럼? 아, 우녀 중에 제일 성적 안 좋은 사람만 다모로 보낸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 대체 뭐 하려고 그리 다모 하는 거니? 나쁜 놈들 잡는 거지. 예민서에선 의녀 중 성적이 나쁜 이를 가려 다모 일을 맡기곤 했다는데 다모, 다 됐느냐? 에휴, 다모가 손이 이리 느려서야. 예, 차 대령했습니다, 의원날이. 그러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러셨습니까? 포도청 다모가 되려고 한 건데 이게 뭡니까? 정말 차나 만들어 올리는 다모가 되다뇨. 어찌 남들 다 아는 걸 모르셨습니까? 그래, 원래 다모가 하는 일이 차 다루는 일입니다요. 나리, 자꾸 놀리실 겁니까? 이번부터 포도청 남원은 지원자를 받아서 시험을 본다더라만. 포도청 다모가 되길 열렬히 바랐던 김조이. 그녀에게 마침내 기회가 왔다. 다모 김조희, 포도청 접수하러 왔습니다. 열혈 여형사 다모 김조이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포도청 다모가 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했다. 그 첫 번째는 키였다. 물통. 네. 키가 얼마나 돼야 통입니까? 이 키는 5척 이상. 웬만한 남자만 해야. 빨리 오시오 그. 통. 다모는 쌀 5말 정도는 거뜬히 들 수 있어야 한다. 범인을 검거하는 일을 해야 하는 만큼 체력 시험은 필수였다. 두 번째 시험까지 거뜬히 통과한 김조이.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이 상상 초월이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들 많았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다모는 언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 함정 수사, 잠입 수사 같은 건 그냥 기본. 그래서 이 다모는 술에도 강해야 한다. 자, 지금부터 앞에 있는 막걸리를 비운다. 먼저 비우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최종 합격자다. 자, 준비. 시작.
그렇게 3번의 시험을 모두 통과한 김조이. 그녀는 꿈에도 그리던 포도청 다모가 됐다. 다모 김조이 인사 여쭙겠습니다. 김조이는 차 다리는 일이 아니라 사건 수사를 돕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번 금주령을 어긴 자는 특히 엄히 처벌하라는 지상전의 어명이 있었다. 지위, 보하, 양반, 천민을 가리지 말고 철저히 단속해서 이 우리 좌포청이 저기 그 우포청 나부랭이들을 두르고 검거율 1위를 달성하도록 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술 먹었더니 김조이가 다모가 되고 얼마 안 돼 맡은 임무는 금주 위반 단속. 금주 위반은 큰 죄로 다스렸다. 대대적인 단속에 한양이 들썩였는데 저 조선시대 포도청에서 다모를 선발한 데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뭘 먹은 거야? 다음. 송구하지만 금주령 위반 단속 중입니다. 잠시 격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놈들! 남녀가 유별하거늘 어디 사내들이 양반집 아녀자들에게 감히 손을 대려 하는 것이야? 그래서 여자인 제가 할 것입니다. 다모는 주로 여성 범죄자들을 맡아 수사했는데 그럼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후 보십시오. 후. 그만할 때까지 계속 부십시오. 자. 후. 더. 소주의 편육 맞죠? 개코네 개코야. 금주령 위반으로 단속되셨습니다. 모양을 내라. 예. 여기가 남정넷만 득실되는 감옥보다 나을 것이니 도망칠 생각 말고 얌전히 있으시오. 원래 여자 죄수들은 벌이 정해질 때까지 다모가 자기 방에서 감시하게 돼 있어. 그렇구나. 다모야, 김다모, 사건이다. 어서 나오라. 여성 피해자의 조사 역시 다모에게 맡겨졌다. 어떠냐? 겉간당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2번째, 총 4번째 희생자구나. 그중 한양에선 기이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몸에 넉사자가 쓰여진 피해자. 살인범은 피해자들에게 순서를 써서 남기고 있었다. 모두 똑같은 수법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냄새가 나느냐? 예, 시신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같은 냄새가 납니다. 술 냄새에 섞인 꽃 냄새.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검시가 진행됐다. 술에 취한 채로 죽은 것이 맞습니다. 금주령이 이리 지엄한 시절에 술을 마시고 게다가 연쇄 살인 사건이라니.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겁간당하고 살해되면서 너무 저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술이 보통 술이 아닌 게지. 예? 그럼 제 짐작이 맞습니까? 그래, 양귀비 술이다. 다음 날 다모 김조이는 혜민서 의녀인 친구를 만나러 오는데 분아! 이분아! 시신 검안 때문에 온 거야? 겸사겸사. 아니 근데 저 사람은 누구야? 양반 같아 보이던데 해민국에 무슨 일로? 양반이면 뭐해. 남편이 아빠 병석했는지 몇 해째야. 오늘도 어쩌면 좋겠냐 물으러 왔는데 백약이 무효한 형편이니 참 안 됐지. 근데 너 어디가? 설마 또 그 양반들이 노는 자리에 불려가는 거야? 높으신 분들 눈에 의녀 따위 기생이나 다름없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냐? 아니 금주령으로 술도 못 마시는데 왜 부르냐고. 그러니까 나 이제 가야겠다. 다음에 보자. 야 조심해. 요새 미친놈들 많아. 의녀들은 종종 양반들의 연회에 기녀 대신 불려가기도 했는데 금주령이면 뭐해? 백성들을 못 먹게 하고 양반 지들랑 같이 대놓고 먹어야 대놓고. 하지 말거라. 동기랑 같은 친구였다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그놈이 한 짓이 맞습니까? 네? 제가 봐야겠습니다. 잔인하게 살해된 친구의 시신을 확인한 김조이는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인다.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 다짐한 김조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범인에 대한 단서가 조금씩 드러났다. 죽은 여인들마다 차례로 번호를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해된 여인들 모두 호패가 사라진 상태고요. 아마도 살인범이 가져간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만. 변태 살인마가 틀림없습니다. 진정하거라. 이 문제는 술의 출처다. 양귀비 술이 아무나 담그는 흔한 술이 아니니 제 생각에도
술의 출처를 캐다 보면 범인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은유 이분이가 나간 자리에 있던 양반들은 금주령을 어기는 게 무서워 한결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귀비 술을 대주는 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수상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김진사라는 사람인데 말이 진사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쇠락한 집안에 양반 기름만 유지하던 이였습니다. 술을 공급하는 자라면 그 술을 숨겨둔 장소가 있을 것이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황. 포도청에선 김진사의 행동을 주시하는 한편 김진사가 문제의 술을 빚었다는 증거를 찾는데 주력했다. 찾았습니다. 김진사는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게 당신네 집에서 나온 술이요. 이거를 검시를 해보니까 양귀비 술이 확실하다고 하네. 아니 그것이 내가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까? 술은 금주령이 내리기 전에 만들어진 술이오. 내게 그걸로 죄를 씌울 순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확시동이라 이건 어디 한번 해볼까요? 죄를 물을 수 있나 없나? 금주령이 내려진 이 마당에 이런 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일 난 거야. 지금 날 겁박하는 게요? 에이, 겁박은 무슨. 그게 아니고 지금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주령 위반 같은 거는 그냥 막 눈 감아줄 수도 있고 뭐 덮어버릴 수도 있고. 아이, 모르겠다 나는 그냥. 아이고. 그리하면 정말 금주령 위반은 덮어줄 겁니까? 덮어주는 건 문제도 아니고 어디 드러나 봅시다. 김진사는 무슨 얘기를 해놓은 걸까? 형님, 몇 달 전 저 왔습니다. 형님, 상태가 궁금해 들렀습니다. 형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 형님,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술을 드신 겁니까? 김진사는 병석에 있는 형님 집에서 양귀비 술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김진사의 주장대로라면 그의 형수가 양귀비 술을 담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김조인은 집을 비우는 때를 노려 양귀비로 술을 담근 증거를 찾으려 하는데
분위기가 낯이 익었다. 개민서로 친구 분이를 찾아왔던 바로 그 양반댁이었던 것. 양반이면 뭐해? 남편이 아빠 병석했는지 몇 해째야. 오늘도 어쩌면 좋겠냐 물으러 왔는데 백약이 무효한 형편이니 참 안 됐지. 분이가 얘기해준 건 모두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이 집엔 왜 양귀비술이 있었던 것일까? 보다시피 남편이 아픈데 약을 쓸 돈은 없고 해서 양귀비술을 담가 먹인 것입니다. 전 정말 누굴 해한 적은 없습니다. 양귀비는 어디서 났소? 그것이 다른 데로 말하지 못하겠소?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됩니까? 금주령을 어긴 것만도 목숨이 날아갈 큰 죄인데 우리 분이 연쇄살인까지 연루된 일이란 말이오. 정말 잘은 모릅니다. 양귀비를 가져다 주고 술을 빚어달라 해서 돈을 받고 술을 담가준 것뿐. 주고 남은 술을 남편에게 드린 거고요. 뭐요? 그래서 잘못한 게 없단 게요? 당신 때문에 무고한 여자들이 5명이나 죽었다고! 저기 사실은 어제 마지막 남은 한 병을 찾아갔습니다. 뭐? 얼굴은 봤어? 항상 얼굴을 가리고 찾아왔어서.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였다.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금주령에도 술자리가 벌어진 한 기방. 이곳에선 은밀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술자리에 양귀비술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범인이 오늘 밤 찾아올 것 같습니다. 조심하거라. 기생으로 변장하고 잠입 수사에 나선 김조이. 과연 진짜 범인은 나타날까? 잠시 후 내 발. 또 아니게 까불고 있어. 드디어 잡힌 범인. 이 몸의 공묘를 벗겨라. 예. 놀랍게도 범인은 예상 밖의 인물이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잡힌 이는 병을 앓고 있는 김진사의 형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아우가 양귀비를 대고 한 사람이 술을 빚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니 한 번, 두 번 입을 뜬 게 인지 막혀 줄넘기 대체 뭡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범인으로 내몬 세 사람. 과연 진짜 범인은 누굴까? 그런데 그 사이 김진서와 형수가 같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두 사람은 미리 짜고 병든 형을 범인으로 내몬 듯한데 김진서 집을 수색하던 중 숨겨진 방을 발견하는 고졸. 과연 이 방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도주한 김진사의 집에서 발견한 숨겨진 방. 그곳엔
김진사가 범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보란듯 전시돼 있었다. 죽은 친구 분이의 호패도 그곳에 있었다. 친구의 한을 풀어주지 못한 김조이는 통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자를 끌고 가라. 예. 내 생각 없어. 내 생각 없어. 내 생각 없어. 김조이는 진범들을 놓쳤다는 생각에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 마음이 안 좋겠구나. 다 잡은 범인을 눈앞에서 놓쳤으니 죽은 친구에게 면목이 없게 됐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그 둘의 용모파이가 풀어졌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게다. 예, 두고 보십시오. 제 손으로 꼭 그것들을 잡고야 말 것입니다. 몇 달 후 6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의 정체는 연쇄살인범 김진사와 사통했던 그의 형수였다. 결국 당신도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간 열혈 여형사 다모 김조이. 그녀의 이야기는 단 한 권의 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송지양이 쓴 저서 낭산문고 중 다모전에는 순조제위 시기에 한성부 소속 다모 김조이가 금주령에 관련한 사건의 범인을 체포한 활약상이 전해집니다. 사실 이 책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다모라는 직업도 또 그 직업을 가진 여성의 모습도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상업활동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조선 중기 이후에는 의녀, 궁녀, 다모, 기녀 등의 소수의 직업만이 남았습니다. 천한 노비이자 여자의 몸이었지만 의협심과 대담함이 놀라웠던 다모 김조이. 남성과 지배층 위주로 쓰여진 우리 역사 속에서 다모 김조이는 우리 역사 속의 여성들의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는 고려 인종 제위기. 당시 고려는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행사하던 시기였다. 그러다 보니 무신들은 문신보다 신분이 낮아 벼슬의 등급과 상관없이 머리를 조아려야 했는데 딸의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라. 그 칼군무라는 게 몸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닐 텐데요. 책상에 앉아 머리만 굴린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 또한 아니지요. 뭐 전하께서 이번에 부디 문신들의 군무를 흡족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방진 놈. 언제까지 그리 꼿꼿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며칠 후 대궐에선 잡기를 쫓는 나래 의식이 거행됐다.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예.
역시 상장군이 가장 돋보이는군. 정중부를 향한 인종의 칭찬이 달갑지 않은 김돈중. 그는 무신들의 춤동작을 흐트러뜨리려 했다. 무신들의 춤을 멈추는 데 성공했지만 재단이 촛불이 꺼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만다. 전하, 소신이 촛불을 다시 켜겠사옵니다. 그래, 초를 다시 켜고 의식을 거행하라. 예, 전하. 김돈중은 무신들의 실수를 유도한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번엔 촛불을 켜는 척하며 정중부의 자존심과도 같은 수염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상장군, 괜찮은 겐가? 자네가 우리 고려의 위안공이었건만 어찌 이런 일이... 상장군, 미안하오. 내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었어. 우리 꽤나 쓰신다는 분이 이따위 치졸한 짓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힘밖에 모르는 무식한 무신 새끼가. 이때까진 이 일이 훗날 어떤 화로 이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상장군을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김돈중이 누구이옵니까? 묘청의 나를 진압한 단위부사 김부식의 자제이옵니다. 한데 그런 분은 그깟 써좀 태웠다고 죽도록 태우다니요. 이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아니 되는 일이옵니다. 당대 최고의 실세였던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의 변고에 문신들이 들고 일어났다. 사과하게. 전하, 사과라니요. 그건 분명 고의였습니다. 고의라니!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자네한테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전하, 운신을 못하게 메타자 그래도 모자랄 판에 사과라니요. 그건 당치도 안 싸웁니다. 전하, 소신은 억울합니다. 억울하옵니다. 상장군, 내 말대로 하시게. 전하, 어찌 이 죄의 대가가 고작 말 한마디란 말입니까? 하면 과인이 가장 아껴 마지 않는 상장군의 수염을 태워 없앤 죄는 어찌 치르면 좋겠소? 과인이 이 일로 상심이 아주 크구만. 그건 그 죄는 덮어둘 테니 상장군이 사과하는 거로 마무리하자, 그 말이네. 알겠는가? 정중부는 인종의 도움으로 큰 화는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일은 미안하게 됐소이다. 전하 덕분에 목숨 부지한 줄 아시오.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나가보시오. 그깟 수염이 뭐라고 사람을 이 지경으로. 괜찮냐? 야, 이 녀석아, 넌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느냐? 장관, 정말 무릎을 꿇으신 겁니까? 장군, 이것은 우리 무신 전체를 모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상장군의 수염은 우리 무신들의 자존심이었는데. 장군, 우리가 이리 가만히 있으니 우리를 가만히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행동으로. 그래. 좀 피곤하구나. 오늘은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편히 쉬십시오. 며칠 후 인종이 정중부를 불러들였다. 자, 마시게. 예, 전하. 마음이 많이 상했는가? 미안하네. 어나, 내 그리라도 하지 않았음 자넨 아마 심한 문초를 당했을 걸세. 예, 알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소신을 위해 그리하신 것을요.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 문신들의 권세가 나날이 커지고 있네. 그들을 자극해 봐야 좋을 게 없다. 그 말이네. 예, 전하. 서운하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게나. 내 서서히 문무신의 권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해 보도록 하겠네. 저희 무신 성심을 다해 이 나라와 전하를 보필하며 기다리겠사옵니다. 이해해줬어. 고맙네. 병세가 악화된 인종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버지, 아버지. 문무신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큰 화를 느껴 될 것이다. 이후 인종의 뒤를 이어 그의 맏아들 일승이 왕위에 올랐다. 이 전하의 체력은 못 당하게 싸웁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사흘째 연애를 계속하는데도 끄떡 없으신 걸 보니 말입니다. 그런가? 내 조이 좋은 이들과 함께하니 이 취하지를 않는구만. 의종은 사랑이었던 인종의 바람과는 달리 문신들과 연애를 즐기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 지냈다. 아이, 그나저나 이 술 가져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무래도 술을 빚어오나 봅니다. 급기야 무신들은 의종과 문신들의 놀이판에 경비를 서는 호위병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이는 무신들의 분노를 불러왔다. 우리는 신하가 아닙니까? 왜 차별을 합니까? 심지어 녹봉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편안해진 게 다 누구 덕입니까? 상장군, 저희는 물가가 없어 고관직에 오르지 못한다 해도 만족해하며 살았습니다. 거란 쪽이 몰려왔을 때 맞서 싸운 우리가 아니라 문신이었던 강감찬 장군이 군대를 잘 이끌었다면서 그 모든 공을 다 가져갔을 때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 더 이상은 힘이 듭니다. 자고로 무인이 이 땅의 건성이라 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 무인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그럼 뭐합니까? 제주는 우리가 넘고 공은 문신놈들이 가지고 가는 것을요. 우린 이 나라와 가정을 지키는 고귀한 사명을 띈 사람들이다. 그러니 긍지를 가지거라. 내 무신들의 초호에 대해서 전하께 직접 감화하겠다. 실제 역사서에도 문벌 귀족과의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문신들이 모신들의 자존심을 계속 건드리니 모신들의 불만이 점점 쌓였다고 기록돼 있다. 이게 무엇이냐? 술을 많이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래서 독채로 가져오셨다. 하여튼 무식한 것들 힘만 세가지고 말이야. 전하, 소신 이자에게 술을 한 잔 권해도 되겠습니까? 뭐 좋을 대로 하시오. 술독을 가져오느라 고생했으니 너도 한 잔 하거라. 예? 일을 했으면 값을 받아야지. 네 그 술을 다 마시면 내 그 돈의 10배를 주겠다. 마시겠느냐? 10배요.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내 도와줘야지. 이런 이 무신이 아니라 물신이 되었구나. 그 말이 맞소. 뭐 하는 것이냐? 술이 없지 않느냐? 어서 가져오너라. 됐다. 예. 꼴이 왜 이런 것이냐? 장군, 저 더는 못 해먹겠습니다. 창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아까 연회장에서 술을 더 가져오라 해서 장하가 술독을 가져갔는데 정중부는 문신들의 횡포에 모신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아유 머리. 전하, 상장군 들었사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들라와라. 전하, 속은 괜찮으십니까? 한 이틀 쉬어야겠네. 역시 4일 연속으로 달리는 거는 좀 무리였어. 그런데 상장군이 이 시간에는 어쩐 일이야? 전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 내 속이 이 속이 아니니 이 짧게 하시오. 하급 군인들이 녹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이옵니다. 그거야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오. 이 힘든 시기 다 같이 이겨낼 생각은 안 하고
힘들다고 투덜대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요? 또한 무신들을 향한 문신들의 무시와 멸시가 도를 지나치고 있사옵니다. 무시당할 짓을 안 하면 되지 않소?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전하, 바깥을 향해 겨눈 칼은 언제든지 안을 향해 돌려줄 수 있습니다. 혹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요? 그 어제 일은 나도 좀 심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혼내줬다니까. 안 그래도 그 구율미가 좀 남아서 이 나라 지키느라 고생한 무신들한테 좀 나눠줄 생각이었어. 또 내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이 회포도 풀 겸 그간 무신들 공도 취할 겸 이 다 같이 나들이를 갈 생각이었어. 나도 이 무신들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요, 상장군. 전하, 앞에 가마가 준비되었다고 하옵니다. 가시지요. 그래, 알겠다. 자, 가자. 무신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문무신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나들이가 시작됐다. 그런데 소신 분명 바깥을 향한 칼이 안을 향할 수도 있다. 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신들을 향한 무신들의 대규모 학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문무신이 함께 나들이를 떠나던 날, 참 빨리빨리 못하겠느냐? 무슨 일인가? 그것이 이 술에 바퀴가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걸 네가 왜 고치고 있느냐 말이다. 빨리 고치는 것이 중하지 누가 고치는지가 중합니까? 여자는 그럼 왜 이러고 있는 것이오? 힘들어하길래 잠시 쉬라 했습니다만. 무신이 노비보다 못하다 그건가? 뭘 또 그렇게 곡해하시고 그러십니까? 무신들 힘 잘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관이지 진꾼이 아니란 말이오. 뭐하는 것이냐? 당장 전하를 호위하러 가지 않고. 예. 우린 전하를 호위하러 가야 하니 똑똑한 자네가 노비와 함께 뒷일을 수습해주게 부탁함세. 자, 이곳 경치가 아주 좋으니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지. 예, 전하. 그 쉬는 김에 우리 무신들의 오병수박회를 한번 볼까 하는데 이 우승하는 자에게는 후한상을 내리겠네. 그럼 이 대장군이 시범을 한번 보여주겠소. 예, 전하. 그럼 이 누가 대장군과 전하, 제가 한번. 제가 대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네가 말인가? 전하, 수박회는 무신들의. 그러니까 설마 문신인 제가 대장군을 이길까 겁나서 말리시는 겁니까? 좋소. 후회하지는 마시오. 아무럼요.
좋다. 그럼 시작하지. 무신들의 정유물로 여겨지던 수박 경기가 문신 한뢰의 등장으로 문무신 간의 자존심 싸움이 돼버린 상황. 과연 이 경기의 승자는 누가 될까? 전하! 아무래도 태평성대가 계속되니 무신들이 놀고 먹어 픽에 맞춰서 힘을 못 쓰나! 아까 날 대하던 당당한 태도는 다 어디 갔느냐? 대장군이 공변을 당하자 정중부가 나섰다. 이놈! 아무리 문신이 안한 문이라지만 어찌 아버지 같은 분에게? 장군! 그만하시오. 이 시합 도중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전하! 이것 보십시오, 전하. 이들은 대결 중에도 난입하는 아주 무식한 자들이옵니다. 뭐라고 너 이 자식! 장군! 그만하시오. 이 대장군이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대결에 상장군이 난입한 건 사실이 아닌가? 자, 회의쯤 하고 이 준비해온 음식들이나 이 어서들 먹세나. 의종은 또다시 문신들의 편에 서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마는데 대장군! 의종이 즉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무신 간의 갈등. 문신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며 온갖 멸시와 수모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참아왔던 무신들. 하지만 이번 수바키 사건을 통해 이들은 그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고 마는데 상장군,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간다. 이 무신들이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말거라. 문신에 관한 쓴 자들은 모조리 씨를 말려버려라. 예. 문신들의 갑질로 켜켜이 쌓인 적개심이 핏빛으로 분출됐고 이는 고려 건국 이래 최대의 난으로 기록된다. 이것이 바로 고려의 무신정변이다. 어찌 어전에서 칼을 뽑을 수 있단 말이오? 소신 분명 바깥을 향한 칼이 안을 향할 수도 있다. 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 시대, 무신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고려의 문벌 귀족은 대부분 문신이었고 이들은 무신에 비해 가문이 훨씬 좋았습니다. 공민왕의 무덤 앞에 있는 석상을 보면 이 문신의 석상이 무신의 석상에 비해서 한층 위에 놓여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고려시대에는 전반적으로 문신들의 지위가 훨씬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문무 차별을 참다 못한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은 결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이 시작된 후 3일 동안 무려 150여 명의 문신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죠. 또한 무신들은 의종을 폐위시키고 명종을 옹립시켰지만 이는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고려는 100여 년 동안 군인들의 시대인 무신정권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무신정변, 이는 문신, 그것도 특정 문벌에 국한되어 있었던 고려의 고위직에 새로운 물갈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역사의 한 의미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상전하납시오.
때는 1418년.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이 즉위했다. 주상, 용포가 참으로 잘 어울리십니다. 황송합니다, 어마마마. 왕자가 그리 녹록지 않을 겁니다. 하나, 주상의 명석함과 아량은 여기 있는 자들이 다 알고 있으니 잘 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자, 아바마마 어마마마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과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이방원과 대비 민씨의 든든한 아들이었던 세종. 즉위와 함께 조선의 앞날은 더욱 밝아지는 듯했다. 그로부터 2년 후 여인의 댕기를 손에 쥔 채 근심에 빠진 세종. 그에겐 과연 무슨 고민이 있는 걸까? 전하, 기침하셨습니까? 전하! 세종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용포만 남아있던 것.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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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이 종적을 감추며 궁은 비상사태에 처하고 마는데 주상이 사라지다니 이게 무슨... 어찌된 영문인지 누추한 차림으로 산속에서 발견된 세종. 주상이 발을 잊기 전에 어서 주상을 찾아내도록 해라. 어서! 어서! 세종이 웬 여인과 함께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했는데 세종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러니까 네가 지난밤 주상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예, 상황전하. 지난밤 소인 전하의 처소 앞을 지나는데 전하? 전하! 그래. 궁녀는 세종의 누추한 차림이 의아했는데 전하, 어찌 행색이... 타인의 옷을 입으면 옷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거라 하더구나. 해서 내 입어봤느니라. 내 좀 생각할 것이 있어서 그러니 가던 길 가거라. 예, 전하.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인 부엌에 두고 온 것이 있어 다시 나오는데 분명 조금 전 전하의 차림을 그대로 한 사내가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전하인 듯 하옵니다.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다. 예. 상황 전하. 무슨 일이냐? 뭐라? 이방원은 과연 무슨 말을 들은 걸까? 그 시각 허름한 집에서 발견된 세종. 전하, 궁에선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놀랍게도 여인의 정체는 세종에 모친 대비 민씨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 못난 애미 때문에 우리 주상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엄마. 소자가 어마마마를 예전의 모습으로 꼭 돌려놓을 것입니다. 남루한 차림으로 궁을 떠나온 세종과 대비 민씨. 대체 무슨 사연인 걸까? 어마마마께서 왜 이러는 것인가? 학질이옵니다, 전하. 몰라. 태비마마의 열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사옵니다. 말라리아를 뜻하는 학질은 당시 치료약이 없는 불치병이었다.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상. 갑작스런 비보에 세종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지금 당장 조선에 있는 모든 의원에게 전하거라. 태비마마의 병을 다스리는 자에게는 조선 제일 가는 두터운 상을 내릴 터이니 널리 찾고 구하거든 영마를 주어서 보내거라. 예, 전하. 어마마마, 부디 조금만 견뎌내십시오. 며칠 후 세종의 미형대로 전국 각지에서 의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영남에서 온 김의원. 예. 날 따라오시오. 영남에서 제일 유능하다 소문난 김 의원. 과연 대비의 병환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학질은 음과 양이 뒤섞여 오한과 열이 번갈아 나므로 이를 치료하려면 음과 양을 갈라지게 해야 할 것이옵니다. 하면 어찌 음과 양을 가른단 말인가? 감초, 계지, 바나, 백출, 시호, 황금, 생강 등의 약재를 달여 만든 시령탕을 드신다면 분명 대비마마께서도 열이 가라앉을 것이옵니다. 주상,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소자 걱정은 마시고 어마마마께서 얼른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애미는 괜찮으니 주상은 그만 정사를 살피십시오. 어마마마보다 소자에게 중요한 것은 없사옵니다. 그러니 어마마마께선 건강을 회복하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과연 세종의 정성은 빛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어마마마! 갑자기 왜 이러는 게까? 확실히 병세가 깊어지면 발작이 일어나곤 하는데 아무래도 대비마마께서는 이제 약을 써도 소용이 없을 것 같사옵니다. 이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전하. 다른 의원을 들러하라. 모두 다 데려오거라. 전하, 대비마마의 발작을 가라앉혀 보겠다는 자가 나타났사옵니다. 진정 괜찮겠는가? 예, 이 막힌 혀를 뚫어주었으니 이제 발작을 안 하실 것이옵니다. 세종의 바람과는 달리 대비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수고 많았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안정을 찾아드리긴 하였사오나 언제 또다시 발작을 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사옵니다. 다른 방도는 없겠는가? 송가오나 소인의 능력은 여기까지옵니다, 전하. 조선 팔도에 어마마마의 병을 치료할 의원이 진정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세종은 정사를 뒤로 한 채 오로지 어머니 대비 민씨의 간호에만 집중했다. 주상, 이제 그만하십시오. 벌써 며칠째입니까? 어마마마께서 이리 앓고 계신데 소자 어찌? 주상만 바라보고 있는 신하들과 백성을 생각하셔야죠. 이곳은 저에게 맡기고 어서 편전으로 드십시오. 어려서부터 효심이 남달랐던 세종은 어머니와의 작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지난번 전하의 뜻대로 집현전 설치를 위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는 곧 조선의 학문의 발달과 인재 양성에 큰 성과를 낼 것으로. 전하 깨워서 한 명만 내려주시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전하. 어마마마. 전하, 어찌 이러십니까? 이러다 큰일 나십니다. 세종이 이불로도 부족해 겹겹이 옷까지 덮고 있었던 것. 방에 불을 더 떼거라 어서. 전하. 어마마마께 우선 이 무더운 여름 고온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계시온데 자식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라도 함께 고통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지, 내 이럴 것이 아니라. 전하! 전하! 주사,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주사! 어마마마의 몸이 불덩이가 싸웁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열이 내리지 않겠사옵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주사. 어머니를 살리고자 한 세종의 뜻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전하를 만나게 해주시오. 전하를 만나야 하오. 전하는 너 같은 놈이 아무 때나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한가하신 분이 아니야, 이놈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오. 궁중의 소중한 목숨을 잃기 싫다면 어서 전하를 만나게 해주시오. 제발. 제발. 안 하고 전하를 만나게 해주시오. 전하를 만나게 해주시오. 분명 궁중의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리 말했단 게냐? 예, 전하. 내 그자를 봐야겠다. 네가 나를 꼭 만나야 한다 했다지. 예, 전하. 무슨 연유로 날 그렇게 애타게 찾은 것이냐? 그것이 소인
며칠 전 길을 걷다 하늘에 떠오른 붉은 달이 궁궐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는 분명 하늘의 노한 기운이 악귀가 돼 궁을 떠돌며 궁중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징조이옵니다. 시간이 늦기 전 어서 악귀를 찾아내야 합니다, 전하. 네가 악귀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예, 전하. 소인에게 맡겨주십시오. 세종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술사를 믿어보기로 하는데 그렇게 궁 안에서 악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술사. 술사가 드디어 악귀의 기운을 감지한 듯했다.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악귀의 기운을 따라가는 술사. 악귀의 기운은 모두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저 안에는 누가 지내고 있습니까? 이곳은 데비마마의 처소요. 악귀들이 모두 저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곳에 계속 있다간 분명 화를 당할 것이옵니다. 그럼 내 어찌해야겠는가? 그날 밤 네, 개인적인 손님이 한 분 오기로 하였으니 잠시 자리를 피해 주게라. 누추한 차림으로 등장한 세종. 어찌된 영문인지 대비는 젊은 여종의 차림이었다. 어마마마, 어서 술에 오르십시오. 주상, 이 어미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듯합니다. 어미 때문에 주상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십시오, 어마마마. 소자, 어마마마의 병을 꼭 고쳐드릴 것이옵니다. 소자만 믿으십시오. 세종은 대체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걸까? 악귀들이 마마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둔갑수를 행하여 궁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악귀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절대 궁에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세종은 술사의 말대로 대비와 함께 누추한 차림으로 신분을 감춘 뒤 극소수의 궁인만 대동해 절로 피신하게 되는데 이 못난 애미 때문에 우리 주상이 고생이 많습니다. 소자가 어마마마를 예전의 모습으로 꼭 돌려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궁을 떠나온 세종은
대비와 함께 악기를 피해 조선을 떠돌며 기도를 드렸는데 세종이 찾아다닌 곳이 무려 15군데에 이른다 전해진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세종과 대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이방원은 노심초사해야만 했다. 주사, 지금 제정신이 됩니까? 어째 병든 대비를 데리고? 그강 강령하셨습니까? 대비. 공기 좋은 곳에서 쉬었더니 기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 우리 주상 덕일 테지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자 고군분투했던 세종의 정성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정처 없이 궁을 거니는 한 남자. 그는 바로 세종이었다. 세종은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궁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비의 병세가 다시 악화돼 끝내 사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세종은 식음을 전폐한 채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다. 어마마마를 살리려고 했던 서자의 욕심이 오히려 어마마마를 힘들게 한 건 아닌지 소자 후회가 됩니다. 부디 그곳에선 아프지 마시고 평안하시옵소서. 어마마마. 세종은 유교 정치의 기반을 다지고자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재상을 임명하여 정사를 맡겼고 집현전을 설치하여 수많은 학자들과 토론하며 연구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세종도 불치병에 걸린 어머니 앞에서는 미신에 의존하는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정사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고자 고군분투했던 모습은 참으로 놀랍고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죠. 원경왕후의 죽음 이후 어머니에 대한 세종의 사랑이 백성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농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힘썼으며 노인, 고아,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실시했었죠. 그래야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원경왕후가 바라던 아들 세종대왕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자찬판에 습격했다. 자객들의 얼굴이라 하네. 검수는 배워서 뭐 했으려는 거야? 제 손으로 꼭 죽이고 말 겁니다. 저승 가서 용서를 빌거라.